요 변화의 과정이 있는데, 요 변화의 과정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랑 이제 연결이 되는 화살표. 그러면 요 화살표랑 연결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 도형을 통해서 요 역동성에서 보여주는 이 결과의 모습과 변화의 모습이 이 도형 속에서 표현된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순위, 순위의 모습에서 이렇게 갈 때의 악순환은 뭐냐면은 이 순위가 각각의 이제 위치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선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난다. 선택적인 게 늘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더 중요한 걸 못한다. 그러면은 이 악순환에 해당이 되는.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선순환에 해당하는 걸로 바꾼다면은 그러면은 그걸 다시 바로 잡는. 그래서 선택 부분은 제한하는 선택의 어떤 시간을 또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딱 줄여 나갈 수 있으면은 그럼 선순환이 되는. 그래서 이 도형 하나에서 이 결과의 모습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변화의 모습도 나타낼 수 있어요. 합의의 문제도 같은 식인데 합의가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합의가 안 된다.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자신의 생각에 더 몰입한다. 그러면은 악순환에 해당. 그러면 선순환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또 내 생각을 접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선순환이 이루어져. 마찬가지로 선악의 문제에서도 악순환은 악으로 가면은 악순환이 되는, 선순환은 선으로 가면은 선순환이 되는 그런 것이 이 도형 안에서 다 표현돼요. 이런 결과의 모습과 변화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결과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면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이 전체적인 이런 흐름들을 또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 속의 한 부분이 좀 더 세분화되는. 그래서 이제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다. 조직의 문제에서도 떨어지는 게 악순환이 되겠죠. 이렇게 악순환되는 거,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그게 악순환이고 선순환은 뭐냐면은 올라가는 이게 왜 떨어지냐 하면 여기서 스스로 나는 여기서 안 할 거야. 여기에 뭐만 생각하냐면은 책임만 생각하고 혹은 부담감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의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 그러면 다시 올라가게 돼. 조직에서 올라가게 돼. 희생하면 할수록 올라가게 되는 또 노력하면 할수록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조직의 면에서도 올라가는 게 선순환이 됩니다. 관계에서도 관계가 악순환된다라고 한다면은 관계가 이렇게 다 끊어져서 나 혼자서 살 거야 하면은 이제 악순환되는 그래서 여러 관계가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관계가 있는데 관계가 이렇게 축소돼서 나만 하려고 하면은 악순환이 선순환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돌봐야지 하면은 이제 선순환이 되겠어. 그래서 확장이 된다. 그러면 선순환이 된다. 근데 이제 지금 말하는 내용을 어,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얘기를 또 들어보면 어떤 경우는 너무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밖에만 돌본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그래서 아내는 돌보지 않은. 밖, 밖으로만 돈다. 밖에 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아내는 돌보. 그럼 그게 악순환이 되고 왜냐면 결과적으로 그게 안 좋거든요. 선순환은 뭐냐면은 선순환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아내도 돌아본다. 그러면 이제 그게 선순환이 돼.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라 안 그러면 이렇게만 가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흡수되거나 아니면은 실속 없거나 아니면은 어리석거나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실을 기하고 또 그게 여러 가지 가치를 또 나타내는 그래서 선순환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심층의 문제에서도 악순환, 악순환은 떨어지는 게 악순환. 그래서 어떤 사건에서 감정으로 떨어지고 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악순환인데 선순환은 뭐냐면은 그게 내 감정이 이해되고 그리고 예전의 사건을 다시 돌봐서 그래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심층 문제의 선순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역동성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과와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도형으로 표시를 하면 그게 이제 그런 유형의 변화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또 이게 단지 유형 변화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주제도 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해해야 될 거는 문제 유형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뭘로 확정이 되냐면은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처음에 영역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형, 그 안에서 그 안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살펴봐요. 그래서 영역이 여기 있고 유형이 여기. 그다음에 감정. 그런 유형 속에서 감정을 살피면 좀 더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감정 이면에 있는 욕구가 뭐냐? 그 안쪽에 있는 욕구가 뭐냐? 이걸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영역, 유형, 감정, 욕구 이제 이런 게 여기 역동성에서 나오는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뭐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마음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마음은 요렇게 요런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더 깊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욕구를 들어가고 거기서 또 소원을 찾고 더 깊은 속에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통해서 결심이 생기고 그 결심을 통해서 실천이 생기고 그 실천을 통해서 마침내 나타나는 변화. 그럼 이게 이제 역동성과도 관련이 있는데 역동성에서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만 실제로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마음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리고 그런 개념 속에 신피질, 고피질, 구피질, 신체화의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그 다음에 뭐와 같으냐 하면은 뇌 구조의 신체화에서부터 구피질을 이해하고 구피질에서 고피질을 이해해서 고피질에서 신피질의 자극을 이룬다는 것과 동일한 그러니 이거를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힘들었던 이 안이 이제 평면이 아니에요. 이게 위에서 봐서 이렇게 된 거지 위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걸 한번 하기 신체화된 모습이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역에서 유형 찾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또 유형에서 감정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것에 따라 있는지. 그리고 이런 쾌락 중추에 자극을 주는 구피질을 내서 고피질로 올라간다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정 욕구에서 소원을 찾는다, 결심을 생각한다. 이게 더 상위 개념이라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그 어려운 게 잘 안 느껴지지만 왜 등고선도 마찬가지잖아요. 등고선에서는 그 거리만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직접 가서 보면 높이가 이런데 이게 되게 어렵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아는 거죠. 이래서 어렵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이래서 어렵구나. 이제 그걸 설명하는 정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